네, 장 마감을 앞두고 미국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오르면서 국내 증시 더 힘을 내줬습니다. 강세장에 흥분하기보다는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와 종목을 공략해야 할지 차분히 같이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질문 드릴 때, 게임주를 좋게 보시는 거냐, 아니면 카카오 그룹을 좋게 보시는 거냐라고 여쭤봤었을 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가버리네요. 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그룹사들 중에서도 이제 많이 못 움직였던 모습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모멘텀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같이 갈 가능성, 그리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룹사들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특히나 카카오페이가 거래 정지가 되고 여기에 대한 수급이 분산되기 시작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즈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그룹사 전반적으로 좀 강한 시세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구간에서 상승에 대한 룸이 이제 앞으로 더 열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는 관점으로 완전히 끝난다라는 관점보다는 25,000원대 부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매물대가 조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왔을 때는 일부 수익을 실현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다리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추세가 더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25,000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2차 목표가 2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그룹은 오늘 시총이 합산으로 65조 원 가까이 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오늘 우리가 봐야 할 키워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뭘까요? 네,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사이클에서 이 포인트를 많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기관 수급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이제 나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을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기관 수급을 한번 따라 붙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이죠? 네, 일단 기관 수급이라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다 보니 기관의 순매수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좀 패턴이 달라요? 아니면 좀 결이 비슷해요? 기관 수급이? 결이 비슷하긴 합니다. 지금 증시를 끌고 올리는 자금들이 대부분은 3,000포인트까지 끌고 온 거는 외국인의 기관이 좀 합세를 하면서 끌고 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포지션이 지금은 크게 다르진 않는데, 이거를 장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변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기관에 대한 포커스를 조금 맞춰보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는 뭘 또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이슈라고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포인트까지 올리면서 견인을 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그 이후에는 개인들에 대한 수급까지 플러스가 되고 강한 시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증시에 좀 강한 시세의 주된 역할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다음 달에 IR 행사 코스닥 커넥트를 개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게 무슨 말이냐면은 코스닥 상장사 기업들이 기관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만큼 거래소에서도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증시 반등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관들에 대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좀 유입을 하기 위해서 좀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행사가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기관에 대한 좀 적극적인 매수세를 통해서 증시에 대한 반등 요소가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들에 대한 포커스도 우리가 많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상장사들이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IR을 한다. 그럼 이게 이제 하나의 호재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기관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그게 기관에 대한 매수세로 직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좋은 흐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오히려 또 IR을 했는데 기관이 매도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IR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라기보다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본인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뭔가가 있구나라는 호재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상승이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기관 순매수입니다. 이 안에서 장점과 단점도 확인을 해보죠. 네, 일단은 기관에 대한 순매수 첫 번째로 이제 제가 알기로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에 대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 출신 분이랑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에 대한 좀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는 약간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런 좀 규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는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상승 종목에 대한 종목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점, 이 부분이 중요한 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이 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특징적이 대부분이 좀 단발성으로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우상향으로 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종목들이 좀 오랫동안 상승을 할 수 있는 강세장을 좀 더 유지를 많이 할 수가 있다는 거는 기관에 대한 매수세, 순매수가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하면서 기관이 지속적으로 모아가는 종목을 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에서 우리가 뭘 염두에 두고 좀 봐야 될까요? 네, 6월 말이면은 사실 이제 윈도우 드레싱 시기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좀 끌려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시기가 오면은 포트폴리오에서 계속 하락했던 종목들은 잘라내고 시총이 작거나 아니면 유통 물량이 적은 종목들을 연기금이나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좀 포트폴리오 좋아 보이게 착시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평가가 끝난다라고 하면은 7월에는 다 매도를 하는 차익 매물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기관이 끌어올린 종목들이 7월이 시작이 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던 종목들은 우리가 차익 매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40% 정도는 공매도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간 종목은 오히려 또 기관의 공매도 타겟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어떠한 멀티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좀 선별적인 종목 선택이 잘 중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단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저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제가 마지막에 약간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기관에 대한 수급에 따라서 역발상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공매도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3,000을 넘어서면서 숏을 친 분들이 정말 많이 울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제도 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공매도로도 투자를 하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유상증자라든지 매각이 불투명하다 이런 소식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공매도에 대한 세력이 울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 견고한 실적과 AI 경쟁력 때문에 제한적인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네이버의 공매도를 투자한 기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손실이 한 40%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강세장에 공매도를 자칫 잘못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손실이 더 커지게 되면서 숏 커버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잘 세운다라고 하면 오히려 역발상으로 기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공매도를 중심으로 저희가 장점과 단점도 분석을 해보죠. 네, 공매도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에 대한 공매도와 이번에 공매도는 많이 좀 달라진 게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장점이 공매도 차입 기간에 대한 제한이 걸렸다라는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인데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무차입 공매도라고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자본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공매도를 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대한 법안이 바뀌면서 90일 이내에 상환을 하거나 연장을 하더라도 12개월 이상으로 안 되는 조항이 붙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공매도 투자자랑은 다른 포지션으로 해서 바닥이 나왔거나 추가적으로 상승이 더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빠르게 숏 커버링이라든지 숏 스퀴즈가 나올 수가 있다는 점이 기대 수익률을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점, 그 부분을 좀 체크하면은 가장 커다란 장점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단점으로는 뭘 주의해야 될까요? 네,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과거 2차 전지 포커스를 맞추셨던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인위적인 하락을 통해서 주주분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좀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현물 매도를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에 대한 좀 멀티플과는 무관하게 하락을 유도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매도 리포트가 한국에는 거의 잘 안 나오는데 기관들이 공매도에 대한 자금을 많이 투자해 놓고 나서 갑작스럽게 매도 리포트가 나오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뭐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매도가 많이 쌓인 종목들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공매도 방어를 위해서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리스크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관 수급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두 가지의 테마를 살펴봤습니다. 김민성 매니저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오늘은 약간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서 공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좀 새롭게 한번 잡아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은 뭐가 있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의 저의 종목은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이 드는 종목인데, 아니 근데 이제 증권가에서 대표적으로 좀 컨센을 하향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에코프로비엠은. 네, 아무래도 이제 컨센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면은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리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추느라 하향 조정하는 것도 있고, 사실 전기차에 대한 캐즘 현상이 완벽하게 한국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는 여전히 뭐 지금 바닥에서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역발상 투자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멀티플도 있지만 공매도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연속성 있는 주가 상승을 확인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이제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네, 제가 이제 내일의 테마 방송을 하면서 2차 전지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으로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바닥이라는 사이클이 저는 좀 제일 중요한 베이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 기업 중에서 공매도가 제일 많은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 수익률을 더 많이 못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차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차 수수료를 납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숏 커버링으로 진행을 하면서 매수로 전환이 되고 공매도 포지션을 종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더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멀티플과 무관하게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투자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만 하더라도 3,480억가량이 아직까지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굉장히 많은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 잔고들이 숏 커버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매수 유입 자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포인트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쇼커버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가 룸은 어디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세요? 네, 일단은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3만 원을 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잔고가 숏 커버링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1차 목표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 앞전인 1차 목표가 13만 원 제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8만 8천 원 제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거죠, 오늘은?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이따 4시 반에 진행하는 무료 방송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이버 밴드 오셔서 잠깐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방송에 대한 주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2차 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좋은 종목 정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많이 뜬 게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에서 기대 수익률 높은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많은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